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시켜서 물가와 환율이 폭등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까봐 금융 안정이라는 핑계를 대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본래 목적인 물가 안정을 내다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럴 바에는 한국은행을 없애버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동결시키는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수를 써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외통수에 걸려버렸습니다. 부동산 시장만 조정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한국은행이 어떻게 외통수에 걸렸는지, 물가 안정에 실패하고 부동산 시장도 무너지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9% 안정된 것처럼 보이니까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치가 4월까지예요. 4월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 전까지 물가를 억눌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생산자 물가입니다. 생산자들이 느끼는 물가,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생산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판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판매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수출입 물가입니다. 수입 물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23년 하반기부터. 그런데 지금 4월까지는 이런 생산자 물가, 수입 물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총선 전이니까 억눌러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선이 끝났잖아요. 어떻게 됐죠? 지금 식품업계, 김, 올리브유, 초콜릿, 먹는 것들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기, 가스, 이런 공공요금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비자 물가, 이게 지금 감소해 왔지만 억눌러 놓은 곳에 불과하다. 5월부터 어떻게 된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해서 물가를 잡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러왔던 게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냥 금리를 동결시켰어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당연히 물가가 더 상승하죠. 물가가 더 상승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외식, 소비 이런 것들 더더욱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소매 판매액 지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물가가 여기서 더 상승하면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내수기업들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이라는 핑계로 부동산 시장을 챙기고 국민들은 내다 버리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도 물가가 상승한 만큼 자영업자들 그리고 영끌들 무너지면서 부동산 매물, 급매, 경매 이런 게 더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은행의 결정, 이게 왜 외통수가 걸렸는지 이거를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가하게 금리 동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FOMC 회의를 했는데 금리 인상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월세가 많이 올라갔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시장 요 상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임대료가 이게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한 6%가 안 되면은 임대료 상승은 10%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살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받아서 주택을 사기보다는 그냥 임대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물론 고용시장도 아직 괜찮기 때문에 임금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요. JP모건의 회장, 가이먼이죠. 이 사람이 8%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미국이 8%까지 올려야지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자본이 빠져나가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화가 난 것 같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연준을 폐지하겠다. 이런 법안을 제출했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더 올리라는 거겠죠. 연준에 대한 그런 비판, 이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연준이 제대로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연준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라. 그런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실제로 역사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폐지가 된 적이 2번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를 가끔 보면은 협박인지 진짜 하려고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미국 내에서도 물가 이걸로 안 잡힌다, 더 올려야 된다,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미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연준이 7월부터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심한 것 같아요. 금리 내린다 하고 믿을 수 없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절대 안 속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은 예금, 적금 이런 데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부동산 안 사고 지금 주식을 사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낚아보려고 온갖 이야기를 막 해대고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한국은행 지금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물가가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 때문에 이제 꾹 눌러놨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 밑에서는 생산자 물가 상승하고 수입 물가 상승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그게 지금 뚫고 나오기 시작했다. 소매 판매, 소비 이런 게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FOMC 이 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8%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지금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빨리 금리 올려라, 물가를 잡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연준 폐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연준에게 금리 올려라, 똑바로 해라 그런 신호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